전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분류는 사실상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도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은 홍춘님은 감사과이시니까 네네. 징계 관련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몇몇 직원분들이 이제 가끔 저희 사무실로 이제 표정이 되게 심각하고 어둡게 들어오세요. 저 직원이 왜 우리 과에 왔지? 이상하다. 우리 과에 있는 게 이상하다. 냄새 난다. 뭔가 냄새가 난다. 표정이 너무 어둡다. 역시 네, 저희 과에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듯이 취조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따로 있어요. 같은 사무실이 아니고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진위 여부 파악을 하는 거고, 저희 사무실도 거의 안 들어와요. 가끔 이제 전달이 정확히 이제 안 돼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팀하고 이제 같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안타깝다. 제일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불륜이요. 불륜.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게 아니라 남자분은 기혼자고 여자분은 이제 신규 미혼자인데 신규? 네네. 차차님도 그러시겠지만 하루의 그 시간을 거의 우리 직장 내에 맞아요. 있잖아요. 오히려 가족들보다 동료들이랑 갖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남자분은 중징계 받고 여자분은 경징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그 내부 직원이 그걸 보고 게시판에 누가 올린 거죠. 올리니까 이제 그게 커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전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불륜은 사실상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도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은 그 품위 유지 의무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인데, 불륜이라는 건 신뢰를 사적인 영역에서 깬 사람이 그죠.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게 가능할까? 자기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 그죠? 네. 어떻게 다른 그쵸. 일을 하신다고. 그렇죠. 차차님은 네. 공무원 징계 제가 청소과에서 담당하는 기금도 있거든요. 네네. 최근 엄청 크게 뉴스가 났잖아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기금 횡령. 네네. 어마어마했죠. 몇백억을 네네. 횡령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거 봤어요. 어떻게? 네.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저도 같은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네. 진짜 이게 되는 건가? 네. 그 사건이 정확히 내용이 어떻게 되죠? 다른 지자체의 청소과 직원이고 자원순환센터라고 그런 처리 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립할 기금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이었고, 기금을 가지고 본인의 그 투자, 코인이나 주식이나 그런 걸 하시다가 쑥 떨어지니까 워낙에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라서 복구도 안 되는데 어디서 뭐 채워넣을 수도 없대요. 다 손실돼서? 네. 그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항상 이슈가 돼버리면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더 실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밤새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은 빨리 좀 격리돼야 되지 않나,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 징계하면 15대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징계 수준에 갈 정도로 뭔 일이 터졌다 그러면은 6개월 기간 내에는 정말 임명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흔히 그런 분도 있어요. 막 술자리에 갔는데 시비가 붙었다. 그럼 맞아야 돼요. 네, 신분상 좀 사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사실 뭐 회사 내에서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업무 시간 외에도 행동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징계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았었거든요. 감사과 모카님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여쭤보고 모카님이 좀 대답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가 보통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질까요? 범죄 사실이 있거나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할 때 징계를 드리곤 합니다. 공무원이 이제 업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보통 어느 경우가 있을까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제 통보가 오는 것들은 대부분 형사적인 사건이고, 통보가 왔을 때 수사를 하거나 징계를 드리는 사항인 것 같고, 민사적인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까 사회적 큰 무리가 일어났을 때만 징계를 드리는 편입니다. 공무원 범죄나 이런 게 언론에 뜨기도 하잖아요. 되게 간도 크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서울시 모 구청에서 어떤 직원이 100억 국고를 대가량 횡령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100억씩이나 횡령을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징계를 받아요? 보통 100억 정도 했으면은 잘려야 되지 않을까요? 100억 정도 되면 솔직히 누가 봐도 잘릴 것 같은데 한 여기 정도까지는 안 잘리고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금액은 있을까요?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혹시 횡령할 생각이 있으신 아,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혹시나 해가지고 또 기준이 있으면은 이게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좋으니까 그래서 횡령만 여쭤봤어요. 안 하는 걸로.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있잖아요. 네네.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두 개만 놓고 보면 알긴 알겠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징계를 받을 일이 없다 보니까. 징계 종류가 총 6가지가 있는데 경징계 2가지, 중징계 4가지가 있어요. 그 경징계 같은 경우에는 견책, 감봉이 있고 중징계 같은 경우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변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견책은 그래도 조금 들어본 것 같아요. 견책 혹시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듣기로는 승진에는 뭔가 불이익이 있는 것 같고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데 공무원이나 이제 직장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승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견책을 받게 되면 6개월 동안 승진이 미뤄지게 되기 때문에 뭐 6개월 차이가 사실은 엄청 크거든요. 저희한테는. 동기들 딱 다 승진하는데 나 혼자 못 맞아요, 가면 또 맞아요. 또 그러니까.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고 있는데 억울해요. 그쵸. 물론 내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복지부서에 있을 때 네. 민원응대를 할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가끔씩 언성을 높이시는 민원인분들도 계시고 그쵸. 이제 욕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저도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옆에 주임님이 참아. 노노 견책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징계는 잘 모르는데 견책은 그래도 조금 들어본 것 같아요. 민원인 분들이랑 많이 대화하다 보니까 싸우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좀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언쟁을 나눴다고 해서 뭐 징계를 드리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직원 친절 교육 정도를 드리고 근데 막 몸싸움도 하고 하면은 아. 그럴 때 이제 징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직원 친절 교육 같은 거는 징계는 아니고 약간 교육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진짜 교육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징계는 아니고 인사상에 따로 불이익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 경징계랑 중징계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징계가 사실 구분짓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막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뭐 정도, 강도에 따라서 징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 딱 중징계, 어떤 거는 경징계라고 말하기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를 훔쳤어. 그러면 정직, 뭐 누굴 찔렀어. 그러면 파면.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제목을 가지고도 네네. 징계가 되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럼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음주운전 내에서도 징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막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도 이제 다르기도 하고 예전에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는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해서 징계를 정하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보통 중징계이기 때문에 음주를 하고 나서는 이제 운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징계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절대로 복희님 안 혹시 되는 거죠. 운전하실 줄 아세요? 제 운전면허증은 네. 저기 장롱 어디에 아. 이렇게 이불 밑에 이렇게 숨어져 있거든요. 음주운전 저는 하실 일은 없는 걸로. 운전을 안 하니 음. 음주운전도 안 한다. 징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되게 다양한 사안을 보면서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다양한 사항을 정하는 건 감사과 주무관님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감사과 이제 조사하면서 어느 정도 징계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인사위원회에 이제 통보를 하면은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징계를 결정해 주는 구조입니다. 약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감사과는 뭔가 검사, 네네. 검찰 이런 느낌이고 인사위원회는 판사, 그럼 재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비유가 정확했어요. 오, 정확한가요? 다행이네요. 대부분의 부서에 아는 사람들이 다 한 분씩은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분의 징계를 담당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랑 친한 사람인데 봐주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서 더 세게 매기고 싶다든지 그런 거 있나요?